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지난 42번째 당뇨 탈출 이야기에서는 목사님과 D&D 식사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목사님으로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췌장 베타세포 재생과 인슐린 분비량의 정상화, 그리고 당뇨 완치를 향한 가장으로서의 희로애락,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무려 828일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 5월 27일 현재 D&D 식사와 당뇨 탈출 이야기의 그 주인공들이 차곡차곡 겹겹이 현재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3번째 D&D 식사의 당뇨 탈출 이야기 주인공은 수원에 사는 8살 여자아이 조수원의 당뇨 탈출 이야기를 병원 기록과 87일간의 혈당 리포팅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D 식사를 하기 전 2021년 2월 25일자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와 D&D 식사를 시작한 이후 2021년 5월 18일자 같은 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출해 주신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나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인데요. 무려 39장입니다. 무려 이렇게 많은 39장의 이러한 모든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일어난 그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70일이 D&D를 시작하고 나서 7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병원 정기검진에서 간 결과지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2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당뇨 진단 시에 D&D 식사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2021년 2월 8일 검사 기록에 당화혈색소는 정상치가 5.6 이하여야 하는데 무려 13.3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이 100 미만이어야 하는데 458, 609, 632,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매우 높은 공복혈당이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치, 바로 C펩타이드가 있지요.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 이 C펩타이드는 최소 정상 기준치 1.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식후 혈당임에도 레퍼런스 값에 0.67에 불과했고 공복 C펩타이드는 2021년 2월 10일 11시 0.38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상당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식후 C펩타이드는요, 공복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다라고 수많은 의학저널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 C펩타이드 수치가 공복이었는지 아니면 식후였는지를 꼭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즉 음성으로 나와야 할 글루코스는 무려 3+였습니다. 3+.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어야 할 케톤체가 역시 3+,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또 산소 포화도라 불리우는 O2 saturation 또는 SpO2는요 95 이상이 정상인데 86.7이거나 최저 41.8, 59.9로 그야말로 응급실에서는 매우 긴장되는 상태까지 되었었겠지요. 모든 일형 당뇨인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anti-GADAB 또는 흔히들 가드 수치라 알고 있지요. 이 항체 수치가 정상치 0.7 이하 기준이 돼야 되는데 2.34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할 때에 8살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받게 된 인슐린 주사량은 총 20단위로 기저 5단위, 초속 5, 즉 아침이죠. 아침에 5단위, 점심에 5단위, 저녁에 5단위, 총 20단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8살 어린아이가 D&D 식사를 시작하고 당뇨를 탈출해가는 과정,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가 완전히 정상화된 대학병원 진료센터 결과 인슐린 주사를 다 떼고도 혈당이 정상화되었던 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와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그 가족분들께 큰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큰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이 아이는요, 2021년 5월 27일 현재 D&D 식사를 시작한 지 이제 87일째입니다. 3개월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1형 당뇨로 진단한 대학병원에 2021년 5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7일 전 D&D 식사를 시작한 지 70일째에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가 말 그대로 완전 재생이 된, 그것도 완벽한 수치로 정상이 된 것을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성장비만센터의 자동 화학 면역검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오전 8시 32분 공복에 소아청소년 성장비만센터에서 채취한 혈액검사, 이 핵의학랩에서 C펩타이드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재생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정상치 기준은요, 이 핵의학랩에서는 공복으로 0.48에서 3.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런데 D&D 식사를 시작한 지 딱 70일 만에 최소 정상 기준치 0.48보다 무려 40%나 증가된 0.67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요, 대학병원 진단 시에 C펩타이드는 공복이 아닌 식후로 정상 기준치 1.06에서 3.5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63%나 감소된 0.6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였습니다. 식후에는 최대 4배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수치임에도 그랬습니다. 병원 퇴원 시에 처방받은 인슐린 주사는 총 20단위로 기저 5단위와 초속 555였었는데 D&D 식사를 시작한 지 불과 딱 10하루 만에 11일 만에 모든 인슐린 주사를 다 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의 평균 혈당은 어떠한가입니다. 공복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은 그린존 내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성장기 아이이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시간대에는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이 아이의 하루 식단은요, 아침과 저녁은 D&D 식사를 위주로 하면서 플레인 요거트 1개 내지 2개를 먹고 있고, 블루베리는 20알, 삶은 달걀 흰자를 2개에서 4개, 골드키 등을 먹고 있습니다.
점심으로는요, DNDR 30g을 기본으로 하고 늘보리밥, 순두부국, 콩나물 해물찜, 애호박 양송이 볶음, 열무김치, 감자 양파국, 돼지고기 버섯 불고기, 깻잎찜, 팽이버섯 오삼 불고기, 소고기 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아닌 식사로 일형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다 떼고 식사는 거의 일반인 수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상치의 60% 이상 파괴되었던 췌장 베타세포가 단 70일 만에 C펩타이드가 정상치의 40%를 훌쩍 넘겨버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형 당뇨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야 한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현재 인슐린 주사에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D&D 식사를 하게 되면 약도 아닌 것이 왜 모두가 그렇게 한결같이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어버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2형 당뇨쯤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되신 분들조차도 당뇨합병증을 3개, 4개, 5개 이상 가지신 그러한 분들 포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당뇨약을 다 끊고 주사를 다 끊고 20년 변비로 40년 변비로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분들이 그 변비도 다 사라지는지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기를 꼭 원합니다. 제가 D&D 연구를 위해서 제 몸 스스로에게 당뇨를 유발시켜서 직접 고혈당과 저혈당을 체험해가면서 그 오랜 시간 연구해서 세상에 발표하게 된 이 D&D 식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과 그런 바람과 함께 오늘 또 여러분들이 꼭 당뇨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